저는 중학교에서 오픈 채팅과 오픈 프로필을 활용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픈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중학생들의 특징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뭘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어떻게든 위클래스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아이들이 뭔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뭐라도 한마디라도 하고 뭐라도 하나를 하다 보면은 작은 것부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한 게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학교에 등교할 때는 아이들 표정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좀 살펴볼 수라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또 그런 궁금함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또래 상담에 대한 아이들도 어쨌든 학교는 오지 않지만 이 친구들은 저랑 같이 동아리를 진행하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무언가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또래 상담 아이들인데요. 뭘 하기 전에 그 친구들에게 먼저 의견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픈 프로필도 또 오픈 채팅도 이 친구들은 저랑 같이 오픈 프로필, 오픈 채팅, 밴드, 줌, 오픈 채널까지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모든 것마다 어느 것이 가장 아이들한테 접근하기 좋은지를 저에게 가장 먼저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정말 고맙게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개인 상담했던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프로필로 신청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물론 숫자는 많지 않지만 비율상으로는 그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보내드렸던 이 알림이 서비스를 통해서 링크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때 봐두었던 내용으로 검색을 통해 찾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안내로 시작하지만 상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신청서를 받는 거로 했고,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먼저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왔던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거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였어요. 그래서 등교 전에는 등교 전 학부모로서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또 온라인 수업 준비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고, 부모님 역시 불안하다는 그에 대한 호소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고요. 가벼운 상담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이것보단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전화 상담으로 변경할 것을 권하고 부모님이 번호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의 상담은 단회기 상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물지만 3회기 정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그 상담에 대해서 반응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오픈 프로필의 경우 굉장히 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안내됐던 오픈 채팅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하고 1:1 상담 신청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학년 단위 채팅방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비대면이지만 일단 만남을 해두면 아이들이 필요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1:1 톡을 보내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의 상단 공지란에 구글 상담 신청서를 올려두거나 또는 구글 상담 신청서 보내기 행사, 이런 것들을 연결해도 아이들에게는 되게 반응이 좋아서 한 번 정도씩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 두었고요. 개인 상담 사례에서 저희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등교 이후 발생한 교우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해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온라인에서 대화하다가 오해가 발생했던 사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친구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해서 1:1 채팅으로 하다가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전화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친구하고 채팅이나 또 전화로 이야기할지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또 그 아까 연결했던 상담 채팅방으로 학생의 그 결과를 알려주고 하는 과정까지 진행돼서 굉장히 온라인 상담으로서는 성공적으로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 상담의 특징에는 4월에는 신입생이 가장 많이 참여했고요. 왜냐하면 학교를 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에 대해서 불안하고 학교에 대해서 궁금한데 담임 선생님께는 차마 물어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 학교에 대한 안내부터 시작을 했고, 자기가 중학교 들어가면 잘 지낼 수 있을지, 선배들에 대한 뭐 어려움이 없을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었고요. 학생들의 경우는 단회 채팅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는 한 번 채팅을 시작하면 그걸 유지해 두고 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연결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채팅방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등교가 시작된 다음에는 교우 관계와 갈등에 대한 상담들이 있었는데요. 친구들과 사귀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같이 나란히 밥 먹기 어려운 이 상황에 대한 고민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시작은 채팅이지만 전화 상담으로 많이 연결되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등교 후에는 대면 상담으로 연결되기도 했고, 대면 상담에 대한 시간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카톡방에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약속을 정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 검사지를 개인톡으로 보내주어서 이때도 구글 검사지가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그 검사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또 검사에 또 이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프로그램들을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먼저 오픈 채팅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준비사항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학년별 오픈 채팅방입니다. 1차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년이 섞여 있으면 다른 학년들의 활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그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가 말을 하면 입을 딱 다물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학년을 구별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광고인데 사실은 광고보다 더 중요한 건 상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그냥 너무 작은 거 아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상품들과 내용을 간단하게 광고하고 조금 매력적인 광고를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오픈 채팅방 링크도 안내하고 입장한 학생들에게 다시 안내를 요청하면 오히려 학생들이 더 자기네 반 아이들을 잘 이끌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다시 활용하거나 아니면 또래 상담 아이들에게 너희 반 친구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또 많은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채팅에서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검색 기능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검색 기능을 차단하지 않으면 그 검색어를 갖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오픈 채팅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므로 검색 기능을 차단해 주실 것과 상단 공지란에 아이들에게 반드시 학번과 이름, 무기명으로 활동하는 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이들 등교 전에 했던 것이 온라인 등교맞이 프로그램 얘들아 출첵하자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저작권 염려가 없는 망고보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 본 포스터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그냥 쓰시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온라인 채팅방에 출석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뭐 좋은 아침, 안녕, 출첵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 멘트를 보내고 마무리 멘트를 보내서 아이들에게 시작과 끝을 알렸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그 망고보드를 이용해 만든 게 아니고요. 한글 파일에 그냥 한글로 써서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사실 이 캡처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 환경에서 윈도우 10에서 메뉴 검색을 하시면 캡처가 아래쪽에 쭉 가시며 윈도우 메뉴에 캡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에다가 내용을 치시고 원하는 부분만 캡처해서 저장해서 카톡에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카톡 글로 올린 것보다 이렇게 화면으로 올라가면 여기 보시는 모양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조금 더 아이들이 조금 주의를 더 기울이고 좀 재미있어 해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등교했던 아이들을 통계를 내서 올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매일매일 인사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점심 뭐 아점에 대해서 메뉴에 대한 거를 인사를 해보기도 했었고 이날은 제가
이모티콘으로 인사하기를 했던 거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들이 글과 함께 이모티콘으로 인사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장점이었다고 한다면 누가 한 명 올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와글와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같이 인사하는 기분이 들었고, 자기네끼리도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연출되기도 해서 나름 즐거운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이걸 전부 다 통계를 내서 아이들에게 나중에 상품을 줘야 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이걸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급별로 통계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날 참여했던 아이들의 번호만 쭉 넣는 작업만으로도 사실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만들어 놓고 그 엑셀 폼에다 넣긴 했는데요. 한번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요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구나,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구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좀 길게 진행을 했고요. 3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2학년 그리고 1학년 순차적으로 시작을 했고, 엑셀 명렬표에 참가 표시를 2개를 했습니다. 518명 재학생 중에 221명이 참여했고 총 2,343회 응답을 했습니다. 굳이 알려드린 이유는 뜻밖의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고요. 1학년의 경우는 80% 이상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1학년의 경우는 제가 학급별 채팅방을 만들어 두었더니 자기네 반 채팅방이니까 좀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등교 후 위클래스에서 상품을 증정했고, 상품 증정 시에 가능한 한 아이들이 비접촉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시간을 굉장히 여유 있게 반을 지정해서 따로따로 오도록 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나눠주는 데서 유의하고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품은 작년에 저희가 접촉으로 주었던 상품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것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경우에 조금 더 재미있게 하시려면 차등을 두시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참여율이 많은 아이와 한두 번 참여한 아이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상품을 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그 상품이 좋은 상품을 가져간 아이를 보고 다음부터는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프로그램은 1학년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1학년이 혁신교육지구로 해서 학습 안정망 구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1학년 부장님을 도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외부 강사가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리 반 하나라는 이런 거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올라갔던 모든 광고는 오픈 채팅을 통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포스터가 아니라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캡처한 화면을 올려주는 것으로 했고요. 제가 올려주는 설문 링크 5가지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설문 링크를 활용해서 설문 5가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3일에 한 가지씩 올려주었고 다 끝난 다음에는 5가지를 다시 올려서 빠졌던 아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모두 다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바나나 우유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첫 번째 설문지는 내 마음이 어딨더라. 지금이 내 기분과 나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자기 감정을 구글에다 쓰는 그런 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해보는 가족 칭찬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하나 엄마가 울었다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느낌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뜻밖의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적었고요. 그 내용들은 별도로 나중에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도에 게시함으로써 피드백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했던 게 5월 달이기도 해서 담임 선생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에 대한 느낌, 칭찬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게 했고 우리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 해서 위클래스에서 줄 수 있는 뭐 커피, 녹차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한번 적어보게 했고요. 이 결과는 선생님께 드리는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글도 전부 다 엑셀로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출력을 해서 담임 선생님들한테 출력물과 함께 아이들이 선택했던 커피 또는 녹차
이런 것들과 함께 드렸더니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워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친구에 대한 문항을 놓고 선택하는 결과를 했고, 그 결과는 학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급별로 등교 행사 후에 게시를 해주어서 우리 반에서 좋아하는 친구는 이런 친구야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었고, 다섯 번째로 제가 진행하고 싶었던 것이 상담실 들어오기에서 상담 신청서 참여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은 실제에서는 약간 바꿔서 진행을 했어요.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는 걸 하고 싶어 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더 간단하게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로 했고, 상담 신청서는 희망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안내하는 걸로 대시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각 프로그램마다 어떤 설문지가 나갈 것인지 이렇게 채팅방에다가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간혹 아이들이 좀 뜸하다 싶을 때 이렇게 역시 채팅방에다 제가 올려드렸던 아이들에게 그냥 제 표현상으로 죄송합니다만 아이들 꼬시기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던 게 전체 1학년이 200명인데 이 중에 1회 이상 187명이 참여를 했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바나나 우유를 140명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선생님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이때 연결돼서 아이들이 상담실로 굉장히 많이 개인톡으로 보내고 상담에 대한 신청이 많이 증가하기도 하고 사소한 질문들을 많이 해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 중인데 방학 시작 전에 제가 아이들과 진행을 시작했던 것이 맘트하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심심하고 그래서 홈트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래 그러면 우리는 맘트하자. 그래서 홈트 대신 저희는 맘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찾아가기로 했고요. 역시 구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방 안에다가 상담 공지와 또 광고란에 구글 설문지 링크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맘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용은 그냥 자기의 요즘의 감정, 그다음에 오늘 하루를 지나간 나에게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기, 그다음에 자기 성공 문구 한번 말해보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었던 건 제가 이거를 학교에서 작업을 하면서 올렸는데, 올리고 이 시간에 아이들이 반응이 있을까 했는데 불과 10분이 지난 다음에 79명의 아이들이 접속해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심심하긴 했나 보다 하는 생각도 했고, 그동안 아이들하고 행사하고 많이 좀 광고했던 부분들이 나름 영향을 주긴 했나 보다, 긍정적인 그 반응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에 들고 저도 흐뭇했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5회 이상 참여 후 설문을 받아서 나중에 결과는 아이들에게 무기명으로 게시를 좀 할 예정이고, 역시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고요. 상품 역시 아이들에게 좀 물어볼 생각입니다.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이거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저희가 비대면이지만 만남이 되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는 중학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SNS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SNS를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이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그걸 굳이 저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일이 다 몇 반에 누가 참여했는지 적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면 참여 학생을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하실 때 제가 알게 된 팁을 좀 드리면, 일단 학교에다가 요청을 하실 때 모니터 2대를 한 대보다는 모니터가 2개에서 듀얼로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채팅창을 올려놓고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캡처 기능이
포스터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쉬운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캡처 기능을 꼭 해보시면 좋겠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고요. 흔히들 채팅방이 여러 개면 그거를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방 하나에 올린 다음에 클릭하고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전달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기를 통해서 하시면 클릭 한 번만으로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다른 방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지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의 개인 톡방을 하나 만들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 톡방을 만들어 두고 제가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검사지나 어떤 링크를 거기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그걸 곧바로 전달하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만 더 하다 보면 편안한 방법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리면 아이들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이 짧은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 이걸 읽고 그걸 읽은 소감을 구글 링크를 통해 다 올리세요 하면 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에서 제가 가장 이걸 구글 설문지가 선생님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핸드폰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오픈 채팅방과 구글 설문지가 아이들에게 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별도의 기계 없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핸드폰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좀 많은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래 상담도 그래서 사실 아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두었다고는 했지만 아이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시 채팅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도 톡방에서 주로 회의를 하고 회의에 그 시간에 못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쓰는 거는 카톡방에 설문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설문지에다가 의견을 물을 수도 있지만 올라간 내용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은 아이들하고 충분히 회의 결과를 유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저희는 또래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줌 수업도 병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회의는 카톡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 자료는 밴드에 올려놓거나 채널에 올려서 아이들에게 보도록 하고 있고 1학년 기초교육은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다양한 기능을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아이들에게 편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은 솔련 아이들하고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어디에서 잘 편안한지를 보고 있는데 줌이 교육에는 참 좋았고요. 회의는 카톡이나 밴드나 채널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은 역시 카톡이라고 아이들이 해서 이 부분이 더 편하다구나 하는 거를 결론을 내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저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두려움이었어요. 아이들하고 과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소통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뭐가 될까?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해서 사실은 몇 가지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선생님들께 감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짧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픈 프로필에 경기 위클 온라인 상담 연습을 일단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기는 못하겠고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열어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안내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프로그램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마무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 참 부끄러웠겠다. 저는 뭘 해 됐어 막 이렇게 하고 되게 접근하기가 선생님 말씀하신 건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50분의 소감을 들어봤을 때도 되게 두려움이 많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정답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3시간의 연수를 들으시고 완벽하진 않지만 선생님들께서
좀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서포트를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선생님들 더 하실 말씀이 있거나 뭐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면. 이 비대면 상담에 있어서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팀즈도 그렇고 카카오 채널, 오픈 채팅, 오픈 프로필 모두 다 그것들을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때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관을 사용해서 이게 무엇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표시나 마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고 그거를 그냥 이것저것 막 눌러보다 보면 눌러서 막 사용해보고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그게 부서지거나 뭐가 헝클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오늘 저도 이 다른 분 선생님들의 그런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학교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정보부장님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학교의 구성원이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도 학교의 어떤 과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교실이고 이 안은 위클래스도 이 온라인상에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 기능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괴롭히는 건 괜찮고 내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는 과외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거는 주변 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오히려 위클래스도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선생님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위클래스의 행사라든지 상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신다든지 독려해 주시는 부가적인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심에 있어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는 일단 들어가 보셔야 알거든요. 잘 모르는 거를 물어보시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기 그 김혜지 선생님의 그 마음 백신 프로그램을 이주영 장학사님께서 공유를 해주셨을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중학생들한테 먹힐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냥 그렇게 단순히 초등, 중등 뭐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 이런 건 따질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담임 선생님에게 제공을 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 프로그램을 클래스 안에서만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 온라인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뭘 하지? 라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 오히려 위클래스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학교 내에서 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장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냥 해본 거고 해봤는데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데 틀림없이 일선의 선생님들도 그만큼 애쓰고 계실 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실제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공유하고 서로의 것을 가져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상담교사들의 자존감도 훨씬 더 높아지고 저희도 혼자가 아니고 같이 있다라는 힘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만나긴 힘들지만 온라인상에서 저희도 좀 더 비대면이지만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사실 모두가 시작 단계잖아요. 모두가 처음 가는 단계고 그리고 학교마다 지금 저희도 다 다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지금 이 연수를 들으신 선생님들도 또 다른 플랫폼을 사실 사용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모두가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조금 더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피드백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다른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의도 이상의 것들을 더 많이 구현해 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임 선생님들이랑도 약간 공유를 하고 협조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우리의 상담 자료인데 이게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보다 아이들의 그런 똑같은 목표를 향해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도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개될 수는 없겠지만 공개될 수 있는 선에서는 함께 나가면 조금 더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내서 이 연수를 기획할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들의 공유 덕분이거든요. 함께 공유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의 경험 사례의 이 3차 시 연수가 전국의 위클래스 온라인 상담의 시작점이 되어서 2학기 말이나 내년 초에는 위클래스 온라인 상담 시즌2로 완벽한, 이건 정말 완벽하다. 이거 지난번에는 시작이었지만 이건 좀 완벽한 방법 같아요. 라는 아이디어로 2차 연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진행하신 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